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돌아왔느냐? 자, 오셨어요. 수민이 어딨어? 이렇게 하나. 오, 왔습니까? 오케이. 자,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콜 13의 57번 문제입니다. 5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어디서 나왔던 문제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진 그 고등화학 경시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 고등화학 경시 때 문제들이, 그 옛날 문제들이, 그 교수들이, 그 화학과 교수들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대한화학회에서 되게 출제를 잘 해가지고는 문제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잘 냈다. 이건 이거 교수 정도는 돼야 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되게 기발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연습 문제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의 유일무이한 문제인데, 서울대 입시에는 그 교수들의 그 기발함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내용도 상당히 좋아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자, 봅시다. 우선 케미컬 커플링. 자, 이 말 우리 한번 앞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했었죠? 케미컬 커플링. 이게 어디서 했었냐면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서울대 입시에서는 직접 나온 적은 없는데 카이스트 입시에서 바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카이스트 입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 철의 재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생짜로 여기 있는 산화철을 끓여. 생짜로 끓이면, 물론 생짜로 끓여도 이런 식으로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철을 재련해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냥 가열을 해버리면 이 온도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너무 높을 때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산업적으로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하지 않고 여기다가 코크스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훨씬 더 반응이 수월하게 잘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코크스 같은 걸 딱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코크스라고 했었는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철이 재료되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2 써주시고 3 이렇게 써주시면 4에서 3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코크스를 넣어주시면 그 덕에 얘 온도가 한 900도씨에서 800도씨 정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 상당히 해볼 만한 상태까지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반응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바로 코크스가 들어가면서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이 더해지는 건데, 이때 이 반응 자체가 발열이에요. 그 발열만큼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이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 하는 반응에 직접 도달하기가 어려울 경우 주변에 그 발열이거나 자발성이 큰 반응을 활용을 해서 목적으로 하는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테크닉을 케미컬 커플링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그 케미컬 커플링이 나와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개의 반응들을 섞어서 좀 자발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 이런 식의 이제 그 반응식이 나오는데, 이것의 이제 의미가 뭐냐? 바로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야. 그래서 산소 2-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과산화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냥 과산화가 아니고 슈퍼산화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뭐냐면은 이게 그 물질에다가 산성을 처리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과산화수소하고 산소 O2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목적인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잘 안 되나 보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반응을 두 개로 쪼갰어. 그래서 첫 번째 반응식하고 두 번째 반응식으로 쪼개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식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반응식인 거지. 쪼개서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는, 즉 두 서로 다른 반응을 짝을 지어가지고는 목적으로 하는 반응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인 거예요. 뭐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하기가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응을 두 개를 도입했는데 그 두 개 각각을 따로따로 진행을 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을 살펴보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묘하게도 바로 여기에 금속 N+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금속 N+ 양.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건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속.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산화가 된 N 더하기 1+, N 더하기 1+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럼 이때 이 위아래를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금속이 등장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금속이 등장하는데, 묘하게도 전체 반응에서는 이 금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속이 전체 반응식에는 싹 사라지고요. 없죠. 그러면 이때 이 금속의 역할은 뭐겠어요? 반응을 시작하면서 같이 있긴 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양적인 변화가 없는 녀석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녀석의 역할이 얘가 지금 촉매로 작동을 하는 거구나. 반응 전체에 분명 처음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 녀석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반응식이 없다는 얘기는 반응이 끝나고 나도 이 녀석의 양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에 뭐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자발성을 증가시킨다. 하여튼 좀 더 반응이 수월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금속 촉매를 어떻게 써주면 이 반응이 좀 더 수월하게 잘 진행되겠느냐 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의는 이렇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반응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각
단계 반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반응. 요거. 자, 저 단계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우선은 요렇게 좋아. 아이고. 자, 우선 저기 뭐가 쓰여져 있냐면요. 제가 지금 57번이니까 57번 어디 갔어? 아이고, 57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요. 금속 N 플러스 1 플러스 금속이 전자를 받아들여 환원이 돼가지고는 금속 N 플러스가 되는 그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짜잔, 이런 걸 한번 도입해 올 텐데요.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거니까 표준이고요. 그 다음 요 값이 지금 표준 환원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녀석이 전자를 받아들여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환원은 맞죠. 근데 표준 조건이라고 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 조건에서의 환원전이 바로 표준 환원전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누구의? 금속 N 플러스 1 플러스에. 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하나 도입하고 싶으냐면 O2가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O2 마이너스가 되는 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표준하는 전위는 바로 O2의 표준하는 전위가 되겠죠. 그럼 그 O2의 표준하는 전위가 문제를 살피시면 문제에 나올 거예요. 자, O2의 표준하는 전위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0.33으로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표에 보시면은 이런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난데없이 이 두 개를 언급하고 있느냐? 바로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둘을 더해 주시면은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더 하는 게 뭐야? 바보 아니야.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전자 소거되고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산소 2-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이 첫 번째 반응의 표준 전위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두 반응식을 뺐으니까 전위도 고스란히 빼주시면 되겠죠. 밑에다 쓸까요? 바로 자, 빼기에 빼기 0.3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전위잖아요. 전위는 항상 계산을 했을 때 0보다 크면 이게 바로 주어진 반응식이 자발적이다. 이런 의미죠.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도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마트에서 건전지 같은 거 샀다고 쳐봐요. 그럼 건전지에 막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1.5V, 3V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건전지에 붙어 있는 숫자가 클수록 그 건전지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작을수록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전위가 있는데 그게 더 큰 플러스 값이 될수록 주어진 반응이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반응식, 이 반응식이 이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이 반응식과 관련된 전위가 0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0.33V 짜잔. 그래서 이렇게 금속 N 플러스 1 플러스의 표준 전위가 마이너스 0.33V 이상인 환원 전위를 가질 때 이 주어진 첫 번째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분석 방식을 이 두 번째 반응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이제 두 번째 반응에 적용을 할 텐데,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 중간에 요거 잠깐 줄게요. 자, 줄게요. 자, 요 툴을 그대로 어디에? 두 번째 반응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요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O2 마이너스가 H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면 H2O2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맞나요? 자, 전체 모든 양론 다 맞죠? 자, 그럼 이때도 표준 환원 전위를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O2 마이너스의 표준 환원 전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역시나 문제표에 나올 겁니다. 얼마로? 0.89로. 이게 지금 문제표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2 마이너스가 환원되는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0.89V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또다시 금속 촉매로 사용하는 N 플러스 1 플러스 얘가 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금속 N 플러스가 되는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걔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반응을 역시나 위에서 아래로 굴렁 빼줍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O2 마이너스 EH 플러스 금속 N 플러스가 금속 N 플러스 1 플러스 더하기 H2O2 이렇게 되겠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뺀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의 전체 전위는 두 번째 반응이니까 세컨드의 표준 전위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그러면 반응식을 위에서 아래를 뺐으니까 전위도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0.89 빼기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쨌건 주어진 이 반응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잘 되려면 이게 어쨌거나 0보다 커야 이게 잘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금속 N 플러스 1 플러스의 표준 전위가 표준하는 전위가 0.89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 전체 목적의 반응이잖아요. 그럼 이 목적의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식하고 두 번째 반응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두 개를 커플링을 해서 전체 반응을 만들었죠. 근데 어쨌거나 전체 반응이 잘 되려면 첫 번째 것도 잘 되고 두 번째 것도 잘 되면 세 번째 것도 당연히 잘 될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반응이 더더욱 잘 되는 걸
첫 번째 반응도 잘 되게 하고 두 번째 반응도 잘 되게 해서 세 번째 반응도 더해 놓은 이 반응도 전체 반응도 잘 되게 한다라는 전략이잖아요. 그럼 언제 첫 번째 반응도 잘 되고 언제 두 번째 반응도 잘 되겠어요? 바로 봐.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의 교집합이겠죠. 그럼 저 두 반응이 교집합이다.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얘를 여기다가 붙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금속 촉매로 금속 N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M 플러스 1 플러스 라고 하는 촉매를 사용할 텐데 그 촉매의 이제로 값이 지금 뭐냐면 표준 환원 전인 거야. 그 표준 환원 전이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들어야 돼? 마이너스 0.33에서 0.89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저 사이에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드는 표준 환원 전이 값을 거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표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찾지 뭐 왜 못 찾아? 자, 문제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표를 보시면 코발트 3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코발트 2 플러스가 될 때 그때 표준 환원 전이가 1.8이라고 돼 있죠. 철 3가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철 2가가 됐을 때 그때 표준 환위는 0.77로 나와 있고요. 구리 2가가 전자를 받아 구리 1 플러스가 됐을 때 표준 환원 전이가 0.16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마임. 자, 크로미움이 전자를 받아 크롬 2 플러스가 될 때 표준 환원 전이는 마이너스 0.41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게 이 안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 안 되겠죠. 바로 이거 안 되겠죠. 요 두 개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어져 있는 요 철 3가 플러스하고 구리 2 플러스가 뭐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저 주어진 반응의 촉매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좀 묘한 문제입니다. 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형식에 나왔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좀 영향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그 예전에 나왔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र्스 13에 뭐 몇몇 이제 그 뭐 산화환원 반응 계수 맞추고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모로 좀 중요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좋아. 됐다. 자, 그리고 이제 35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이제 문제 64번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서울대 2006년 서울대 기출인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 활용하는 게 나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전자 역시 주어진 반응에서 화학 양론을 잘 따르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분석하는 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거만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64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해설지에 또 내가 잘 써놨거든요. 해설 써놨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다.
자, 이렇게 콜스 13 마무리하고요. 정기화학이 콜스 14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콜스 14로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한 2, 3분 만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껐다가 다시 연결할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붙어 있으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